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수확의 계절,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 이제 10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꿈으로만 여겨졌던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가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수확의 계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새벽이죠. 목요일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날 오후에 중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뉴스가 아니겠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미 관세 타결 임박이라는 뉴스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버센트 장관을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자, 덕분에 오늘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요, 시초가부터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시가부터 급등하기 5% 넘게 급등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종가가 장외시장까지 포함해서 넥스트 트레이더, 즉 대체거래소까지 포함해서 저녁 8시에는 플러스 9%, 현대자동차, 기아차는 7.71%,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들까지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에코프로머티, LNF 28%, 19% 급등해가면서 국내 시장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종합주가 지수는 3,748포인트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게 무슨 상상 속의 유니콘 동물처럼 여겨졌던 종합주가지수 4,000포인트를 향해서 3,300 신고점을 넘어서서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저희들은 또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게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분이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분은 본인이 재무부 장관이면서 또 본인 재산이 억만장자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그게 재벌이라는 얘기죠. 근데 재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정도 되셨고, 트럼프 대통령에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재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계신데요. 저 스콧 버센트, 베센트라고도 불리는 저분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 가운데 조만간에 열흘 내로 관세가 타결될 거다. 근데 이미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은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타결될 거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내가 FRB 의장이었다면, 즉 제롬 파월 의장처럼 여기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앙은행이죠.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였다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마디에 의해서 오늘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폭등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000포인트, 즉 관세 때문에 4,000포인트를 가는 것이 아니라, 관세 협상 타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저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 미국으로부터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를 15%로 지금 상호관세를 지금 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국은 아직 안 됐어요. 일본은 15%로 결정됐죠. 유럽도 15%로 결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가 됐든 웬만한 거는 다 15% 관세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25% 관세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500조 원에 가까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60조입니다. 전 세계 10위권이에요. 독일 다음으로 한국이 지금 1년 예산이 많습니다. 굉장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독일이라는 나라만큼 한국이 1년 예산이 쓴다고? 네, 맞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정도 써요.
전 세계 8위에서부터 10위 정도. 이게 왜냐면 달러 환율에 의해서 어떻게 약간씩 바뀌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이 이 정도 쓰는데 외환보유고에 거의 이 정도 1년 예산에 맞먹는 가까운 돈 3,500억 달러. 한국이 지금 4천억 달러 정도 외환보유고 갖고 있는데요. 거의 외환보유고의 90%죠. 이거를 미국이 자기들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현금으로 달라. 우리가 알아서 쓸 테니까.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네가 신경 쓰지 끄고 내가 알아서 투자할 테니까 이거 현금으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1년 예산 외환보유고 전체를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그보다 훨씬 많은 6천억 달러 가까운 5,500억 달러를 이미 그렇게 현금으로 내기로 했다. 근데 니네 왜 안 되느냐. 그 유럽은 6천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런데 일본은 여기다 또 1,000억 달러가 또 더 있어요. 사실 6,500억 달러입니다. 유럽은 6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또 7,500억 달러를 에너지 구매하는데 또 쓰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은 유럽 연합 전체고 한국은 우리나라 단독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경제 규모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GDP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국은 우리나라는 전체를 다 주는 거고 일본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한 3분의 1 정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협상 타결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협상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뭐를 요구했느냐? 그래가면서 바로 이거를 요구한 거죠. 돈을 줄 테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니까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달라.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마디로 파이프라인을 결합시켜버리는 겁니다. 중앙은행 대 중앙은행끼리. 파이프라인을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는다든가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쭉 빠지면 미국이 그것을 미국 채권을 발행해서 구공채로 도와주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이 쭉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한국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빠질 일 있겠습니까? 없죠. 왜? 화폐 발행권이 있잖아요. 달러를 막 찍어내면 되니까. 네, 코로나 때나 이런 때처럼. 미국은 그럴 걱정 없어요. 달러가 말릴 일이 없습니다.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 모를까.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달러가 동날 수가 있겠죠. 그때 미국이 개입해 주는 게 나는 겁니다. 마치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러시아가 쳐들어오거나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참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개입하는 것처럼 미군이 만약에 우리나라 어떤 환율에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미국이 개입해 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중앙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사전에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예, 무제한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 무제한적인 계약을 맺은 나라는 영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일본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겨우 600억 달러 수준입니다. 600억 달러면 75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80조 정도 수준. 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크죠. 왜? 급할 때는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 천적으로 후속 지원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국제 헤지펀드나 이런 세력들한테 600억 달러니까 이건 뭐 그냥 그만 소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후속타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급한 불은 그걸로 끄고. 그래서 이게 통화스왑이라는 게 양도 중요하지만 체결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은 지금 그럼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체결을 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 때는 통화스왑이 연장해주지 않았어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상하게.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요청해가면서 이재명 정부가 그걸 요청한 건데 무제한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3,500억 달러 다 거는 거니까. 자, 그런데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화스와프라는 게. 그거 무제한적이라는 거.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면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나라가 달러 돈이 없을 때 미국에서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찍어서 발행해줘야 되니까. 돈을 찍어서 발행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예. 안타깝게도 미국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나 협상을 하는 무역통상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화폐 발행권이잖아요. 통화수합이라는 건. 그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한국은 중앙은행이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은행입니다. 미국은 중앙은행격 역할을 하고 있는 FRB 라는 곳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발행하는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 FRB는 미국 정부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나 FRB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이건 미국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태인 연합체로 만들어진 주식회사예요. 대공황 때 지분을 출자해서 FRB라는 중앙은행을 하고 미국 정부를 도와주고 그 돈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 그걸 개입했던 모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화폐 발행권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은행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대신 중앙은행,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화폐 발행권을, 독점권을 따낸 겁니다. 본인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FRB를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은행한테 이렇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중앙은행이니까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게 안 됩니다. 왜? 민간 기업한테 그걸 개입하는 거잖아요. 만약 이런 느낌인 거죠. SK텔레콤, 네. 대한민국 절반이 쓴 SK텔레콤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비 좀 낮추지. 네. 그리고 저기 어디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하고 통신요금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게 해줘.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SK텔레콤 민간기업이고 정책적인 부분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FRB라는 이 미국이라는 이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데 미국 정부가 수행하는 화폐 발행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행정부, 그러니까 이걸 행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행정부는 통화수합을 한국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도장 찍어주고 싶다. 그리고 빨리 무역 협상을 해결하고 싶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해주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화폐 발행권이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무제한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연방준비은행,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그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 연방준비은행이긴 하지만 독점권을 애들이 달러를 찍어내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 얘들은 새마을금고 같은 곳이야. 몇 놈들이 유태인 인민들 모여서 그 돈을 출자해서 만든 회사야. 여기서 결정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이미 다 통과가 됐다는 거죠. 다만 그거 하나가 딱 지금 서로 걸려서 해주냐 마느냐 요거 지금 난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해주고 싶다는 거겠죠. 행정부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미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월 말에 열리는 APEC 회의에서 트럼프도 참석하는데 그 전에 이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통화수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우리는 너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지금 큰 그림을 빨리 그려가고 싶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그 얘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불을 땡긴 거예요. 왜? 외국인 자금이 통화수합에서 체결된다고 해보세요. 관세 15% 낮춰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엄청난 안전판이 생기는 겁니다.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무제한으로 들어온다는 계약을 한국에 만약에 누가 전쟁을 일으키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저거는 이제 통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는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겼던 부분이 한꺼번에 해소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화 수합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투자하고 까맣게 좀 고민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걸 지켜보는 뭐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더 투자할까 말까 생각하는 뭐 르노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뭐 폭스바겐 독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을까 말까 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해외 데이터 이 시스코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즈라든가 혹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야, 통화 수합으로 무제한 달러를 보장해줘. 그럼 한국에서 안심하고 사업해도 되겠네. 즉 투자해도 되겠네. 이사회나 대주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고민거리,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돼 버리는 거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거돼 버리는 과정이 지금 이런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품,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을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해소된 과정이 종합주가지수 3,300포인트에서 지금 3,700까지 끌어올린 거고 그 3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손해 입은 그러니까 1억 10,000원짜리 7,000원에 거래된 것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포인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 거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신속하게 반영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에 있는 제조업체 중심으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당연히 자동차는 이제 관세 협상이 15% 되니까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2차 전지 미국의 대규모 투자에서 공급 과잉이 있었던 이런 회사들조차도 에코프로, LNF, 2차 전지들이 그래서 오늘 대거 급등한 배경에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가에 반영된 뉴스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이 뒤에는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협상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통화 수합이 지금 체결 안 됐다, 협상에서. 왜? 그건 재무부 장관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역할? FRB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굉장한 뉴스입니다. 그것을 최고 의사결정자인 재무부 장관이 확인해 줬다라는 거. 행정부의 본심, 한국가 하고 싶다. FRB만 결정이 남아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통화수합, 무제한 통화수합이 체결된 나라인데요. 무제한으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가 빌려주는 돈 3,500억 달러만큼만 해줘도 괜찮아요. 왜? 3,500억 달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다 소진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 다 소진했는데 미국이 또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8천억 달러잖아요. 한국 돈으로 8천억 달러면 일경 2천조 원이에요. 1,200조 원입니다. 그러면 1,200조 원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GDP의 50%가 우리나라 거 다 외환 보이고 쓰고 미국 것도 이만큼 들어오니까. 근데 1차로 투입되는 게 그만큼이겠죠. 후속타가 또 있잖아요. 그 사실 3,500억 달러 정도만 통화 수합이 돼도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국내 그러니까 맺은 것까지 이거에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어도 7천억 달러, 외환 이거 3,500억 달러의 2배 정도는 통화 수합을 요구할 겁니다. 무제한 아니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요 정도 수준을 요구하겠죠. 중간인 5천억 달러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한국의 어떤 그거를 함부로 넘볼 수 있는 헤지펀드의 공격이나 혹은 단기 외환 리스크를 일으켜서 한국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한국에 있는 재벌들, 삼성그룹이라든가 LG그룹이라든가 SK그룹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헤지펀드들이 쉽게 가지고 국내들의 세력들이 장난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굉장한 호재입니다. 한국한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재무부 장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세 협상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목매고 있지만 사실은 통화 수합이라는 적이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에요. 안전판,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전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예요. 이 외환으로만 본다면. 자, 미국 입장도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찍어내는 순간 한국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곧 뭐하고 연결돼요? 통화 스와프가 이미 한국에 맺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곧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달러가 무제한적으로 만약에 리스크가 있으면 들어오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보장되죠. 그럼 원화를 기반으로 앞으로 찍어낼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발행된다면 한국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가치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 무제한으로 우리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원화를 믿고 외국인들도 투자할 수 있고 원화의 가치로 매겨진 삼성증권 혹은 삼성증권 ETF 혹은 뭐 로봇 ETF, 뭐 반도체 ETF 이런 ETF들을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스와프는 한국한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주한미군 10만 명 들어오는 것보다 지금 2만 명 정도 남아있는데요. 많이 빠져나가서 전략적 자산 핵무기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정이 될지 안 될지 열흘 내로 결정된다겠으니까 아마 거의 막바지지 않겠나. 그게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외국인들도 대거 자금이 더 유입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종목 사야 될지 아시겠죠? 네. 이런 종목들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놓쳤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 가능성이 있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페이, 그리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같은 이런 증권회사들도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또 찍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지금 멀리 보고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저는 이슈킹 마무리하고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임박. 덕분에 4,000포인트 코앞이다. 관세 협상 타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건을 내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 이게 결정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그 통화 스와프 조건. 혹시 무제한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돈 주는 만큼 3,500억 달러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한 호재거든요. 그러면 4,000이 아니라 4,300, 200까지도 순간 치솟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가면서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